안녕하세요. 심뇌혈관 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교육간호사 김혜빈입니다.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상지지혈증입니다. 이상지지혈증이라고 하면 생소한데요. 콜레스테롤과 관련이 있는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에 대해 이해하고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무엇인가요? 콜레스테롤은 지질의 한 종류인데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과 비타민 D, 담즙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혈관벽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의 종류도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종류는 총 콜레스테롤과 HDL,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TG인 중성지방으로 나뉘는데요.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서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합니다. 수치가 40 미만이면 문제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분류되는데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해서 죽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 TG는 중성지방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의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되게 됩니다. 중성지방은 20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으면 식이요법과 약물요법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과 다른 콜레스테롤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에 지질 또는 지방 성분이 많아진 상태로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이 증가된 상태이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혈액 속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를 넘었을 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상지질혈증 진단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의 발병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상지질혈증은 남성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여성은 10명 중 3명이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좀 더 자세히 공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상지질혈증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혈관이 점차 좁아지는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때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므로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환자들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심혈관 질환 재발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감소하죠. 이상지질혈증은 다양한 심뇌혈관 질환을 발생시키는데요. 그렇다면 이상지질혈증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합병증 위험도에 초점을 두는데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식이요법과 운동, 체중 조절 등 생활습관 개선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합병증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네,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위해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이 필수겠네요. 이상지질혈증은 특히 식사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식사 관리에 대해 전하나 임상 영양사분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 식사 관리의 첫 번째 방법은 좋은 지방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성하여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줄이셔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좋은 지방으로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삼겹살, 갈비와 같은 기름기 많은 육류나 탕류, 라면, 빵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새우, 조개류는 콜레스테롤이 많기는 하나 포화지방산이 적고 타우린 성분이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가 있으므로 가끔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소, 콩 섭취는 늘리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제한합니다. 채소류와 해조류의 풍부한 식이섬유소와 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비만을 유발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조리 방법인데요. 육류를 조리할 때는 육류의 기름기 부분이나 껍질을 제거하여 조리하고 기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튀김보다는 삶거나 굽기, 찌기 등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상 지질혈증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방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 소비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지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고요. 비만은 이상지질혈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흡연을 할 경우에는 심내혈관 질환이 더 심각하고 빠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금연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 지질혈증과 예방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잘 이해되셨을까요? 예방관리법도 배워왔으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혈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